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고상호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외과 전문의 고상훈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여러 방법들이 시행이 되죠. 그중 하나가 호르몬 치료인데요. 일부 암세포는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호르몬,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있죠. 그 호르몬을 연료처럼 사용해서 성장합니다. 암이 특정 호르몬에 의존해서 자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암의 성장을 막는 것이 호르몬 치료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요, 암에 활용되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이후 조직 검사 결과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니 음성이니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암이 수용체를 통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호르몬 치료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고 경구 복용이 가능하고 장기 치료가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고령이거나 체력 저하 상태로 수술이나 독성 항암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이기도 하죠. 호르몬 치료하면 대표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호르몬 억제제가 떠오르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전의 약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암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수용체를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에스트로겐이 생산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수용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로는 흔히 놀바덱스라는 상품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타목시펜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생산을 억제하는 약물은 다시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분비되기도 하지만 지방 조직에서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아리미덱스, 페마라 같은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같은 약물이 말초 지방에서 에스트로겐 합성이 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졸라덱스로 많이 알고 계시는 고세렐린 제제가 난소를 억제해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줄이는 약물입니다. 네,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로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라면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겠군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루프롤라이드, 고세렐린, 데가렐릭스 등의 약물들과 수용체를 차단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암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막는 비칼루타마이드 같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또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고용량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를 하는데요.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분들이 갑상선 호르몬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면서 갑상선이 잘려나갔으니까 부족해질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고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할 경우에 TSH, 그러니까 뇌에서 분비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갑상선을 자극하는 신호가 줄면서 암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치료적 효과도 유도를 하는 것이죠. 네, 앞서 호르몬 치료가 비교적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적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힘들어하기도 하시던데요. 치료라고 하지만 이로 인한 전신적인 호르몬 변화가 삶의 질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호르몬은 신체 전체의 생리 기능과 감정, 신경, 대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보니 육체적, 정서적 부작용이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강제로 폐경 상태, 남성은 강제로 테스토스테론 결핍 상태가 되는데, 자연스러운 변화보다는 훨씬 더 급격하고 강도 높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신체와 뇌가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안면 홍조나 불면, 관절통, 우울감, 또 질 건조와 성욕 감소 등등의 갱년기 증후군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테고요. 또 남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할 경우에는 근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나 무기력, 그리고 성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 등등의 문제로 고통받을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호르몬은 기분과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주는데, 호르몬 치료는 이 균형을 깨뜨리죠. 이유 없는 짜증, 분노, 불안, 무기력, 우울감, 또 울컥함 같은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고, 불면증이 반복 지속되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또 관절통, 근육통, 두통 같은 통증이 지속이 되고 설명되지 않는 만성 피로가 삶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장기 치료 시에는 골 손실, 콜레스테롤 증가, 지방 증가, 당 대사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성기능 저하와 또 외모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정체성과 관계의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환자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치료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경우라면 5년에서 10년 복용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속적인 심리적 피로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이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모xifen 경우에는 그 폐경 증상뿐만 아니라 혈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자궁 내막암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궁 초음파 검사나 혈전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하는 아리미덱스 같은 약의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관절통, 근육통, 피로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필요하겠고요. 칼슘, 비타민 D도 적절히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에 사용하는 프로게스틴은 체중 증가나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 조절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도 골다공증이나 근력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관리와 함께 운동이나 이제 근력 강화 훈련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간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빼놓지 말고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암인 이제 갑상선암에서 이제 TSH 억제 치료는 이제 심계항진,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증상에 따라서는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골 감소도 일으킬 수 있어서 칼슘을 보충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덧붙여서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호르몬 억제제로 인한 우울감이나 인지력 저하 등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도 하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그리고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 여가 활동 등의 바람직한 루틴을 만들어서 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역시 명상이나 운동치료, 어신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하고 있고요. 안과의 싸움에서 쉬운 치료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조금 덜 힘들고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